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마운트 곡스발로 또 비트코인이 43K를 반납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너무 의도가 보이는 하락이었는데 어떤 의도인지 한번 살펴보겠고, 이쯤 돼서는 이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덤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하락이 끝이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테넥스 비디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핵심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자, 이미 10년이 지난 일인데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법정 화폐로 상환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SNS 등으로 퍼지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2% 정도가 빠졌네요. 다행히 이 채널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빠진다면 반등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빠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 추세선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의 추세선까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 41K, 이 42K 이 부분부터는 여기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떨어졌을 때 이때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주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나 여기서 떨어진다면 바닥이 기점이 보였을 때 이 부근에서 물을 타시면 금방 또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어차피 비트가 이 연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덤핑이 나왔잖아요. 근데 알트들은 결국에는 이 기점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장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날 만약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빠졌어도 이 하루 이틀 지나면 플러스로 들어와 있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이때 팔았다가 며칠 보니 상승해 있으니까 괜히 팔았다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은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물을 타시면 수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이 마운트 곡스발로 43,000달러가 깨졌는데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고래들이 팔면서 패닉셀을 불러일으키고 밑에서 다시 매집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채권 상환을 계속해서 미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상환이 시작된다면 아마 가격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미 강세장은 시작되었다. 이 11선 MA와 21선 SMA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만 해왔습니다. 물론 이게 한 달 봉이긴 한데 이 큰 양봉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주봉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결국에는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이런 기점이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비트가 마이너스 5% 빠질 때도 있고 마이너스 10% 빠질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상승이 시작됐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이때는 천재지변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빠졌다가 다시 재차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연달아 21년도 불장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 딱 이 기점인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12월에. 자, 12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4일, 5일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미친 듯한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한 1월 달은 대상승장입니다. 사실 뭐 데이터고 뭐고, 뭐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과거 차트들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설마 이대로 가겠어?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러다가 다 망하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신규 유입자들이 오히려 돈 버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21년도 이때 불장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2017년, 18년도 불장 때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가겠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럴 때 신규 유입자들은 돈 많이 벌고 오히려 고인물들은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계속 쪽 잡는 거죠. 근데 이런 과거 차트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오차 범위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흐름은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도 내년부터는 정말 초강세장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어쨌든 12월은 4일 남았다.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1월 달에는 더 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이너스 5%, 비트가 마이너스 10% 빠질 일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1년도 상승장이 오기 직전 이 MACD를 보면은 MACD 선이 쭉 하락장을 거쳐오다가 이때 딱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23년도입니다. 쭉 하락이 나와줬고 MACD 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기 직전입니다. 이번 달 마감에 확정봉이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다음 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봉으로 뜰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자료들만 봐도 우리는 강세장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너무 고점이라서 들어가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인 게 뭐냐면, 자, 채굴자 수익성이 우려 속에서도 해시레이트는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입니다.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도 개미들은 무서워서 이 고점에서 매수를 못하지만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채굴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때를 보세요. 21년도 고점을 찍었을 때, 고점 나오고 나니까 채굴자들이 확 줄었었죠. 근데 그 기점부터 21년도 6월달쯤부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채굴의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리는 쉽게 잘 안 와요. 모두가 38K를 기다리고 다시 한번 28K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고, 이 38K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리들을 고래들이 쉽게 줄까요? 안 주겠죠. 생각지도 못하게 자리를 주거나 더 공포스럽게 만들 겁니다. 당연히 여기 온다면 사야겠지만, 이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 최고점에 21년도 최고점에도 매집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저점에도 매집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저점에서만 담아야지 이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냥 사는 거죠. 심지어 자기 회사 주식 1조도 매각해서 비트코인에 매입을 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고점에서 매입했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거죠. 이런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 그런 자리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 막상 오잖아요. 더 떨어질까봐 여기서 매수 안 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죠.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상향이거든요. 10년이 넘을 동안. 금도 ETF 승인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런 고래들도 지금도 채굴하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개미들이 하는 생각은 안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개미들이 생각하는 자리는 안 오거든요.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오면 땡큐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면은 떨어질 때 사야지 했던 사람들 이때 못 삽니다. 더 떨어질까 봐. 한두 시간 만에 다시 올려버리죠. 결국에는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세력의 입장, 고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고, 자,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이때 며칠 전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조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네요. 올라가면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이 말은 즉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다시 관심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이 말은 아직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채널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살짝 깼지만, 근데 정확하게 여기도 채널의 하단을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런 거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깨고 여기서 비비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목표는 이 채널의 중앙 부분을 뚫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어제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락이 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한 번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비비다가 채널의 하단 부분을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니까 또 떨어져.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뚫어졌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지금 채널 하단을 어제 오늘 터치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를 두드리러 가는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을 해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 기점이 딱 1월 10일 정도 되네요. 그 전까지는 위아래로 많이 흔들다가 ETF 승인 발표가 나고 나면서 한번 털고 미친 듯이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계속해서 고점은 조금 낮아지고 저점은 조금씩 높여주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채널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깨지면 지금 42K가 일단 열려 있죠. 42K까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여기까지는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삼각 수렴의 밑부분 까지는 열려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여기 갔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큰 눌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이 승인 결과가 나오면서 쭉 빠지는 거죠. 1월 한 중순까지. 왜냐하면 셀 더 뉴스라고 하잖아요. 기사가 떴을 때는 팔아라. 재료가 떨어지니까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올랐다가 이제 막상 승인이 되고 나면 재료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떨어졌다가 1월 중순에서 그때부터 이 쌍바닥을 만들고 출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1월 10일 이전에는 다 스윙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44.5K 연고점인 44.5K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고, 그때까지 위아래로 많이 흔들다가 여기서 바로 말아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하러 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중앙선, 채널의 중앙선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보이죠. 여러분들 저항을 여러 번 맞았던 자리, 그 자리가 딱 채널의 중앙 부분입니다. 여기를 넘어선다면 46이나 47K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면 땡큐. 그래서 47K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눌려요? 더 가요?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일봉에서 20일 이평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살짝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딱 지금 21선을 맞고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20일을 지지해준다는 것은 초강세장입니다. 아직까지 지켜주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깨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휩쓸어 말아 올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더라도 언제 정리를 하냐, 이렇게 뚫렸을 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뚫리고 나서 그 다음날 캔들을 보고 이때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다.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채널이나 이평선들이 뚫렸을 때 그때 즉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확정봉이 난 뒤에 그 다음 캔들을 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유튜버들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말아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뚫리면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뚫리는 순간 파는 게 아닙니다. 뚫리고 말아 올리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코인은 24시간장인데 이 안에 뚫렸다가 말아 올리면은 이 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봉이 나온 뒤 그 다음 캔들을 보고 정리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꿀팁이니까 바로 뚫렸다고 해서 패닉셀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급락 뒤에는 급상승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매매에 적용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굉장히 꿀팁과 여러 가지 단기적인 대안들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강세장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대하락장이 올 일은 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이 상승의 관점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떨어질 때마다 중요한 구간들을 지지해주거나 깨질 때마다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은 롱장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10X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